네, 다음은 이제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그 기재요령 표준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학생의 수업 참여의 태도와 노력, 그 다음에 교과별 성취 기준에 따른 학습 목표 성취를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에 의한 변화, 그 다음에 성장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기재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학교 생활기록부를 위한 몇 가지 위원회 규정이 정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.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때로는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요. 1학기 때, 2학기 때 그 교과에 대한 특기사항을 모두 다 이렇게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해야 되느냐? 이전 강의까지는 이제 모두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이제는 학교 자체적으로 해당 내용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그 1학기만 쓰든지 1, 2학기를 다 쓰든지 어느 한 학기만 쓰든지 이거의 문제는 학교별 그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서 만들어 두시면 되고요.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평가에 누가라든지 해당 특기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학교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 교과학습 발달 사항 같은 경우에는 그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은 구체적으로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세부적인 능력과 태도를 중심으로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귀국 학생은 어찌됐든 강원도 교육청에서 올해도 이 지침이 나왔거든요. 그 규정에 의거해서 성적 처리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. 좀 특이한 것은 미인정 유학을 포함을 해서 귀국한 학생의 유학 기간 동안의 교과학습 발달 사항은 공란으로 처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영재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전만 하더라도 그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다가 입력을 했었는데 202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그 교과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특히 과학과 관련된 내용으로 입력을 하시면 어느 정도는 맞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다 입력하지 마시고 해당 교과, 특정 교과가 아니라 해당 교과의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란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. 요렇게 예시와 같이 이런 식으로 특히 이것은 이제 그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내용들을 보내주게 되거든요. 그래서 특기사항이 아니라 보내준 그 내용 그대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. 그 발명교육과 관련된 부분도 특정 교과, 관련 교과의 특기사항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해당 내용은 예시와 같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. 그런데 이제 그 교과학습 발달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이 불가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. 대표적으로 이제 사교육을 위반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공인 어학시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회 단체장 등에게 수상한 교회상이라든지 논문에 이렇게 올라져 있는 학회지 투구 뭐 이런 것들, 그 다음에 도서 출간, 지식 재산권 이러한 것들은 그 교과학습 발달 사항뿐만 아니라 생활기록부 어느 항목에도 입력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기재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먼저 표준 가이드라인에 보시면 학생의 학습, 행동 및 인성 등 학교 생활에 대한 상식 관찰, 평가한 누가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변화와 성장 등을 종합적으로 기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조금 생각해 보실 게 그 학생부의 학교 생활기록부는 어찌됐든 특기사항으로 나중에 완성이 되게 되죠. 그렇게 되면
그 특기 사항을 입력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누가에서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. 즉 좀 반대로 얘기한 것 같은데요. 누가 기록을 통해서 이 아이가 이랬다, 행동으로 이랬다, 성적으로 이랬다 라는 것을 표현해 줘야 되기 때문에 누가 기록을 바탕으로 생활기록부가 작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위해서는 누가 기록이 좀 필요하고요. 이 누가 기록의 횟수라든지 처리 방안, 그 다음에 어떻게 내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모든 내용들도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규정에서 만들어 두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교과, 인성,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체능. 물론 요 해당 내용들은 있을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요. 이러한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기술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특히 예전에는 인성과 관련된 부분은 괄호로 핵심 인성 동목을 적고 특기사항을 적고 예체능 역시 가로로 표시를 한 다음에 이렇게 적어줬는데 이런 것들은 적지 않습니다. 이렇게 적지 않고 해당 영역별로 종합적으로 특기사항이 표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이제 그 해당 내용들은 1학기, 2학기 구분해서 학기별로 적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예술 분야 같은 경우에는 그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란에 종합적으로 입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행동 특성 및 그 해당 내용과 관련된 것은 모두 시도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누가 하여 기록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어찌됐든 반복적인 얘기지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규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,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, 그 다음에 성적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반드시 결정을 해서 작업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.